미국에 이은 세계 2위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중국, 그리고 그 중국은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가난한 국가에 투자합니다. 비록 투자라는 명목이기는 하나 이는 그 가난한 나라의 경제권을 쥐고 흔들어 종국에는 자신들의 발밑에 두겠다는 야심이 자리하고 있죠. 그런데 존경받아 마땅해야 할 중국이라는 나라가 존경은커녕 다른 나라 문화를 훔치고 동남아시아 국가들과는 지속적으로 해양 분쟁을 일으키고 짝퉁으로 점철된 제조업, 돈으로 매수해 몰래 빼오는 선진국 기술 등등 대국이라고는 볼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중심이 되겠다는 중국의 야심과는 정반대로 흐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중국이 전 세계적인 웃음거리로 전락하는 작금의 세태를 두고 볼 수 없다면서 그 원흉이 된 짝퉁 무술을 모조리 단속하기 시작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한때 중국이라는 나라는 무협영화의 대표라고 불릴 정도로 하나의 장르로까지 여겨졌습니다. 사실 현대 UFC나 이종격투기 등 무예를 기초로 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기틀이 중국으로부터 이어져 왔다는 의견도 있죠. 무협이란 무예가 뛰어난 협객을 의미하는 용어로 영화, 소설, 만화, 게임 등에서 중국을 비롯한 동양 판타지를 소재로 한 장르를 말합니다. 영화 장르의 한 종류로서 무협영화는 오랜 수련과 단련을 통해 연마된 인간의 육체와 정신이 결합된 내공의 힘과 그러한 힘이 무기라는 도구를 통해 외부로 발산되는 힘을 대중적인 기호에 맞게 가공해서 보여줍니다. 보통의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육체적인 능력 때문에, 그리고 무언가 알 수 없는 힘의 매력 때문에 서양에서도 동양 무술에 대한 환상이 생겨났고, 이러한 환상을 충족시켜 주고자 중국인 배우들이 헐리우드 무협영화에 출연하게 됐죠. 중국의 무협영화는 1930년대 이전부터 제작됐고 1940년대 이후부터는 촬영기술과 특수효과가 발달하면서 새로운 흥행의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중국은 무협의 고향이라고 불리며 무협영화라는 장르를 만들어냈죠. 이 시기의 무협영화는 문화 대혁명을 경험한 현실 때문에 온갖 풍파를 경험한 이야기를 소재로 다룬 것이 대부분입니다. 서양에서 동경하기 시작한 동양무술의 매력은 헐리우드에서 콘텐츠로서의 가능성을 확인시켜줬고 전세계 관객들을 대상으로 한 영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요. 헐리우드에서 중국 무술을 대표하는 배우는 크게 4명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소룡이 있는데요. 이소룡이라고 하면 노란색 운동복과 엄지로 코를 훔치는 동작으로 만들어내는 시그니처 기합소리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미국에서 쿵푸 교육을 진행하던 그는 경쾌한 몸놀림과 뛰어난 쿵푸 실력으로 헐리우드 영화 제작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ABC 액션 드라마 그린 호넷을 통해 처음으로 세상에 이름을 알렸고, 이후 극작가 및 영화배우 등 영화 관계자들에게 무술을 가르치며 친분을 쌓았는데요. 이소룡은 특히 절권도라는 무술을 창시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절권도는 상대방의 공격을 간단한 동작으로 저지하는 실전 무술로 쿵푸를 기반으로 펜싱과 권투, 태권도 등을 결합시킨 것이 특징입니다. 그는 당산대영, 맹룡과강 등의 작품을 통해 액션 연기의 대가다운 면모를 과시했습니다. 다음은 코믹 무술의 대가라고 불리는 성룡, 제키찬입니다. 성룡은 홍콩의 대표적인 액션 영화 배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90년대 말까지 추석, 설 명절 때마다 TV에서 성룡 주연의 액션 영화가 정말 많이 방영되었습니다. 그는 취권, 용형호재, 러시아워 등 수많은 영화에 출연하면서 대역 없는 무술 연기로 세계적인 액션 배우로 인정받았죠. 성룡 이후로 이연걸이나 견자단과 같은 배우들이 헐리우드 영화에 출연해 중국 무술의 명맥을 이어갔는데요. 그런데 서양인에게는 동경의 대상이 되었고 중국인들에게는 자부심의 상징이었던 중국 무술이 최근에는 전 세계적인 비웃음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중국은 정부가 나서서 짝퉁 무술을 단속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도대체 중국인의 자부심이라고까지 불리던 중국 무술은 왜 전 세계적인 웃음거리로 전락하게 된 것일까요? 지난 몇 년 동안 전세계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때 아닌 중국 무술의 실전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특히 유튜브에서는 중국 전통 무술은 전부 허상이고 실전에서는 전혀 쓸모없는 사기라는 인식이 널리 퍼졌습니다. 그동안 황비용, 취권, 와호장룡, 쿵푸, 절권도 등등 중국을 대표한다는 무술이 보여준 환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개인이 채널을 만들어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유튜브의 특성 덕분에 유튜브에는 수많은 중국인 무술인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두고 난생 처음 듣는 특이한 무술의 대가, 계승자, 사부라고 칭하면서 자신의 심오한 무술을 자랑했는데요. 대개는 비밀 필살기를 알려주겠다, 자신에게만 전수된 특별한 싸움법을 전해주겠다면서 문화의 문화생을 드리고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큰 인기를 끌었었죠. 그러던 중 종합격투기를 수련한 격투기 선수들이 이러한 무술을 실전에서 전혀 쓸모가 없다며 비판하면서 두 종목 간의 비난이 시작됐는데요. 종합격투기 선수는 실전에서는 쓸모없는 무술이
무술이라며 비난하고 전통무술 고수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맞서자 네티즌들은 둘의 대결을 원했습니다. 그렇게 종합격투기와 전통무술의 대결이 시작된 것이죠.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중국 전통무술의 대가 사부라고 불리던 이들은 하나같이 종합격투기 선수에게 KO패를 당하고 말았죠. 그 패배도 처참했습니다. 한 무술의 대가라고 불리는 이들은 종합격투기 선수를 공격하기는커녕 가만히 자세만 잡고 있다가 한 방에 쓰러지거나 뒷걸음질 치다 쓰러지는 등 민망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었는데요. 말 그대로 능욕당하는 실제 영상이 전 세계에 그대로 송출된 겁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가졌다는 60년대부터 시작된 무협영화의 인기에 편승해 90년대까지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가공할 만한 무공을 영상을 통해 보여주면서 무림천하, 천하제일, 무림강호, 절대고수 등의 이미지로 무장됐던 중국 무술은 어느덧 중국인들에게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만큼의 문화가 됐죠. 그런데 불과 몇 년 전부터 전 세계에서 가장 약한 무술로 어떤 무술과 붙어도 필패한다는 호구가 잡히게 된 것이고, 이는 중국인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렇듯 중국 무술을 전 세계적인 우스갯거리로 전락시킨 대표적인 인물로 쉬샤오둥이라는 인물을 꼽을 수 있는데요. 그는 자신의 개인 방송을 통해 중국의 가짜 무술을 깨부수는 것으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는 2017년 자신의 웨이보와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중국 권법은 명성만 높을 뿐 실전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무술이라며 대놓고 비난하면서 중국 무술의 허상을 무참하게 짓밟았습니다. 종합격투기 선수이기도 했던 그는 실제로 각종 전통무술의 고수들과 대결을 펼치면서 큰 화제와 인기를 모은 사람입니다. 현재 쉬샤오둥은 중국 당국의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독특한 정치 구조를 띈 국가에서 국가의 자부심을 비난하고 까내리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지만 그는 쉬지 않고 중국 가짜 무술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그가 전통무술과 대결을 펼치기 시작한 것은 2017년. 그가 한 방송에 출연해 중국 무술은 실전에서 전혀 쓸모가 없다고 비하하자 그 발언에 참을 수 없다면서 중국 무림 10대 고수에 든다는 레이레이가 시합을 요청했고, 중국 내에서는 중국 전통무술 대 종합격투기 간의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40대 초반이던 레이레이는 내공태극 창시자로 중국 CCTV가 뽑은 10대 무림 고수입니다. 다만 그가 CCTV에 20만 위안을 주고 본인을 태극권 대가이자 내공 태극권의 창시자라고 광고하면서 유명세를 얻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연걸이 창립한 태극 공수도 협회 임원이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절대 다수의 중국인들은 10대 무림 고수인 레이레이가 번개처럼 빠르게 쉬샤오동을 제압해 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결과는 자세를 잡은 것을 시작으로 단 15초 만에 KO패를 당하고 맙니다. 굴욕적인 패배였죠. 그러나 중국인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던 텐디 식품의 회장은 쉬샤오동을 박살내는 자에게 한국 돈 50억을 내주겠다며 현상수배를 걸었고, 이후 태극권, 영춘권 등 다양한 무술의 대가들이 쉬샤오동과 대결을 펼쳤습니다. 특히 한 무술 고수는 자신의 필살기인 이합태라는 발차기로 쉬샤오동을 박살내겠다고 도전했지만 쉬샤오동이 가볍게 가지고 놀았음에도 큰 차이를 보이면서 2라운드 만에 KO패하고 말았죠. 이후로 태극권 대가 숭더차이, 연문의 직계제자 영춘권의 딩아오, 점혈고수 리강, 무식 태극권 6대계 승자 천용 등이 대결을 펼쳤으나 일방적인 구타 후에 KO패를 당하고 맙니다. 쉬샤오동과의 대결은 아니지만 태극권의 초고수라는 마보국이라는 인물은 혼용원이 태극권이라는 무술을 소개하면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신분으로 종합격투기 대결을 신청했다가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한 채로 30초 만에 펀치 3대로 응급실에 실려가고 말았습니다. 사실 중국 전통무술에 대한 환상이 깨진 것은 이 인물 때문입니다. 그는 종합격투기와 대결을 펼치기 전 서양의 MMA나 주짓수는 중국 전통무술과 게임도 되지 않는다면서 참교육시키겠다고 단언했음에도 실제 경기에서는 일반인보다도 못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치욕스러운 패배였죠. 풍단도 태극권의 장문, 철사장 필살기의 마스터, 태극 항용장애라는 비급기술, 온몸을 단련해 철갑을 두른 것처럼 단단하다는 철포삼,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우둥냥 등등이 모두 종합격투기와 대결했으나 쓰디쓴 패배를 맛봐야 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화제가 되면서 중국 전통무술은 전 세계적인 웃음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초고수라는 인물들이 하나같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버리니 중국 전통무술을 배우려는 이들이 눈에 띄게 줄어버리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시진핑이 이끄는 중국 정부는 골치 아픈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에 중국 국가체육총국, 무술운동관리센터와 중국무술협회는 중국 내 무술의 혼란을 정리하고 제대로 된 관리 조치를 표준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참에 짝퉁 무술가들을 뿌리부터 뽑아내 전 세계 웃음거리로 전락한 중국을 되찾겠다는 의미죠. 이렇게 바닥까지 추락한 중국의 이미지가 회복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